네, 4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4차 함수의 특징이 그 2차 항과 상수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x 세제곱으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a의 더하기 b의 형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양이 크게 몇 가지 나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이런 형태이거나 이렇게 한번 미분계수 0인 게 있는 이거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짚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이 화면에 보셨을 때 이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gx 함수에서 이 8-fx라는 거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체크할 게 이 fx와 8-fx를 서로 어떤 의미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부터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이제 fx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y는 k라는 어떤 그 x축과 평행한 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 fx를 y는 k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함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칭시킨 함수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서 나올 거고요. 이거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은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이 중간값이 k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함수를 대입했을 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를 네모라고 놓고 이 수식을 아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면은 이 fx라는 함수와 파란색 네모라는 함수를 합쳐서 2로 나누면 k가 되니까 2k가 나오도록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네모라는 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2k-fx 함수가 됩니다. 자, 이거를 함수 해석을 할 때 fx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2k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라고 두 단계로 거칠 수도 있지만은 이 해석을 한 번에 해석을 하시려면 2k-fx라는 함수는 fx를 x는 k에 대하여 대칭시킨 함수입니다. 수입니다. 자, 그러면 본래 함수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럼 이 8-f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 이 함수는 이게 y는 4라는 선을 기준으로 fx를 대칭시킨 함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함수를 지금 다시 찾아보게 되면은 이 fx가 c보다 작을 때 어떤 수보다 적을 때는 fx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그 c보다 클 때는 대칭 4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한 함수를 gx라고 한다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것에 이어서 이 gx라는 함수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속인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인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c의 값이 어쩔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된다라는 결론이 일단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그 문제를 하나 상황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gx가 연속인 거에 대해서 하나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c 값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지금 y는 4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임의로 fx가 이런 i라고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첫 번째 그 c를 아예 막무가내로 아무 데나 하나 잡아볼게요. 여기를 나는 c라고 잡겠다. x는 c라는 구간을 잡아서 이제 c보다 작을 때, c보다 클 때를 이렇게 난 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일단은 8-fx라는 거는 대칭 이동을 시킨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대칭을 시켜서 하나 이제 8-fx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했냐면 c보다 작을 때는 fx를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c보다 클 때는 8-fx를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C라는 구간에서 불연속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 부분에서 불연속이 안 발생하게 하려면 fx와 8-fx가 불연속이 안 발생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겠다 느낌이 조금 오실까요? 이제 한번 상황을 볼게요. 이제 y는 4라는 선이 있고 fx가 있을 때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구간, 네, 대칭 자체를 네, 이 C라는 구간, 만나는 구간을 C로 잡는 수밖에 없겠다. 여기가 8-fx면 이 C라는 구간은 fx와 8-fx의 교점 구간을 잡아야겠다. 그럼 실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fx를 C까지 잡고 그 다음에 C에서부터는 요 8-fx를 잡아서 자, 이렇게 이어지도록 최소한 그려야 되겠다. 미분 가능이란 표현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C라는 값은 네, 여기서의 이 C라는 값은 fx와 8-x의 교점이다. 그 다음에 표현을 좀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fx와 8-x의 교점이기도 하지만은 fx와 자, y는 4의 교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이 문제에 필요한 2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지금 천천히 제가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번과 2번이 연결돼 있고 2번에서 3번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뒷부분에서 필요하고 지금 당장 요 첫 번째 줄에서 요 GX까지 해석할 때는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뒤에 네모 박스를 해석할 때는 어차피 이게 필요하니까 요 단계까지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또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까지 한번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fx와 8-fx가 이렇게 해서 미분 가능까지 하려고 하니까 좀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미분 가능하지 않죠. 이 부분이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뾰족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심지어 매끄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형태가 4로 인해서 대칭을 시킨다는 걸 좀 고민을 한다면 이 아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분한 형태에서 자, 여기가 지금 원래 미분값이 있다. 자, 미분값이 있을 때 이거를 대칭 이동시키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 C에서의 지금 이쪽 선을 F'C라 그러면 이거 뒤집게 되면은 마이너스 F'C의 값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에서의 미분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로 되고 절대값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었을 때 좌미분, 우미분이 같기 위해서는 뭐만 가능하냐면 F'C의 값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3번째로 할 거는 이 fx랑 8-fx를 지금 내가 이어가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심지어 이게 지금 이제 미분 가능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C의 위치가 심지어 이 미분 값이 0인 곳으로 해야 된다. 이제 앞에 거랑 제가 이어서 그냥 결론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 이제 4번째 단계로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요한 4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그 gx-k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화해서 아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기억을 해 두셔도 될 것 같고 시험에 매우 빈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아까랑 같은 아이디어가 사실 쓰이기는 하는데요. 이제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지금 뭔가 그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린, 이게 지금 이제 gx-k라고 할 때, 꺾어 올렸을 때, 미분값이 어떻게, 이게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만약에 함수 자체가 기울기 값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 x축과 만나는 구간에 기울기가 있다. 그럼 이거를 꺾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네, 이게 이제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들이 뒤집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이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좌미분과 우미분이 정확히 여기가 그 미분값이 무언가 있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반대로 뒤집어진 부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C값이다 그러면 G' C값이고 뭐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인 G' C값이 나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절대값이 양인 거 음인 거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단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 두 개가 좌미분, 우미분 값이 0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이 G' 값,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면 일반적으로는 값이 다릅니다. 단 언제일 때 제외일까요? G' C 값이 0일 때가 바로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 미분값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좌미분, 우미분이 같아지는 거는 그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안 되는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즉 미분값이 0이 아닌 뭔가 미분값이 0이 아닌 곳에서 이 x축에 만난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케이스고요. 되려고 하면은 미분값이 0이어야 되니까 뭐 그림을 그리면 크게 두 종류 정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뭔가 그 여기에다가 값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0인 네,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예 튕기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이면 이 절대값 gx-k가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위쪽과 아래쪽 다 미분값이 0인 어떤 곳에서 이 미분 가능이 성립한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 문제를 풀 때 좀 직관적으로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이제 본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 형태가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경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미분값이 0이 있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북한 형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미분값이 0이 되는 구간이 하나 있다. 마치 3차 함수를 중간에 얹어 놓은 거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에 의하면 이 미분값이 그 0인 구간에서 이 전후를 나누어서 이거를 대칭 이동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대칭 이동의 축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다시 좀 나누어서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다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두 개 그려보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우를 다 나누어서 다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위쪽에 여기 이제 미분값이 0인 거 있는 거고 이거는 미분값이 0인 부분이 이렇게 끝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분값이 0인 걸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C가 될 수 있는 구간을 나누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이 첫 번째 건 여기가 C가 될 거고 이 미분값이 0인 곳이 C의 후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C가 될 수 있는 곳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gx를 그리려면 이제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앞에는 c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c보다 작을 때는 이걸 대칭이도 하니까 이렇게 내려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앞부분 C 앞부분은 그대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C 넘어가서는 대칭 이동해서 그리고 자, C 앞부분은 그대로 드리고 여기는 이제 대칭 이동해서 네, 그리고 갑니다.
자, 여기 부분 미분값이 0이니까 부드럽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기울기가 0인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좀 더 이제 찾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크게 5개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네모 박스 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노란색 형태로 그린 형태가 모두 다 GX 의 형태가 될 건데요. 이걸 이제 평행 이동시켰을 때 마이너스 K라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위아래로 왔다 갔다 X축이 아직 어딘지 모르는 상태니까 X축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부터 봤을 때 그럼 이때 우리가 무엇을 이 gx-k에서 어디를 x축으로 놔야 되냐,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게 어디를 x축으로 봐야 되냐, 이 부분을 바로 x축으로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노란색 그림은 gx-k로 뭔가 평행 이동을 한 상태일 겁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보기가 싫으면 어떤 식으로 가시면 되냐면 gx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걸 x축이라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의 선을 이제 y는 k라는 선으로 얘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생각하기가 편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실수,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림이 이제 다시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 있냐면은 꺾여 올려가는, 절대값이니까 꺾여 올려지는 거니까 다시 본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네, 다시 원래의 그림으로 회귀하게 되는 거죠. 이 파란색 그림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절대값 gx-k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시 이게 꺾고 올려진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데, 문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1개. 요 값이 계산은 제가 아직 안 왔지만 1개이기 때문에 이제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작업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그럼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이제 가능한 선이 기울기가 0인 곳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르거나 이쪽으로 자르는데, 지금 이쪽으로 잘랐을 때 문제는 여기 부분이 걸리면서 이거는 안 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되면 가능한 그 S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됩니다. S의 원소의 개수가 1개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0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점에 하나 우리 미분값 0인 구간 하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0인 구간 하나 해서 2개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후보에 된다. 이렇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도 아까랑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안 되니까 이거 최종적으로 안 되고, 이것도 가능한 k의 값이 1개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2개의 k 후보가 있으므로 이거는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5개의 후보들 중에서 남은 거는 2개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후보 2개를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럼 아직 쓰지 않은 힌트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 3분의 25, 2개를 합쳐서 3분의 2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표시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부터 y는 4의 대칭인데 그 대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기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 대칭되는 거 y는 4와의 교점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 선이 y는 4, 이 파란색 하늘색 선이 y는 4가 됩니다. 자, y는 4가 되고, 이 y는 4라는 선이 s의 후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s 중에 하나가 값이 아예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4라는 선을 하나 제외하고 이렇게 2개를 뭔가 합쳐서 3분의 2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선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3분의 12를 빼게 되면 3분의 13이 됩니다. 그러면 4는 3분의 12니까 이 3분의 13은 더 위쪽의 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후보가 2개였는데, 이거는
이 4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값이 4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이 선은 4보다 큰 값이고 그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3분의 13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이 점의 함수값이 3분의 13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이 첫 번째 거 마찬가지로 안 되고 요것만 가능하다 해서 한 개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풀이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컨테스트를 거쳐서 이 형태만이 가능하다라고 fx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어차피 fx를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미분값이 0인 지점이 있고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여기가 함수값이 y는 3분의 13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극값 극소값에 대해서 이 함수값은 y는 4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 뭐 대칭 이동시킨 거 지금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극값에 해당하는 그 함수값이 c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 나와 있는 거 이제 보시면 요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면 좋은 게, 자, 이쪽에 세 번, 그 x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여기가 함수, 그 x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b의 값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함수를 어떻게 썼냐면, x 세제곱에 x 플러스 a에 더하기 b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먼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x가 0에서 이렇게 세 번 구분하고 세제곱이니까 0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a일 때 x가 마이너스 a일 때 지나가는 이 선이 바로 3분의 13 b라는 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b의 값이 3분의 13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과정을 생략하고 그 값이면 여기가 무슨 값이 나오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 A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3대 1이라는 얘도 규칙이 있는데 이게 수업을 한 반이 있고 안 한 반이 있어서 일단은 미분 직접 해보셔서 그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A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fx는 식 정리를 한 번만 다시 하면 x 세제곱에 x 빼기 4분의 3, 3분의 4a, 네, 3분의 4c, 네, 지금 이제 a하고 c를 지금 뒤집어서 했고요. 3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할 거는 이 c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나와 있는 셈이잖아요. c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4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에다가 c를 집어넣으면 c의 4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c 더하기 3분의 13이 그 값이 4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c의 4제곱이고 그 다음 오른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c의 4제곱이 1입니다. 그래서 c의 값은 뿔마 1이 나옵니다. 요때 그 부호를 체크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a가 플러스 값이 돼야 되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a의 값이 음수이고 그러면은 거기에다 다시 마이너스를 하니까 c의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를 대입하면 이 상황상 네, c의 값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값 대입해서 네,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F2의 값은 마무리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풀이를 천천히 했습니다. 나름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매우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좋아하는 형태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게 왜 미분값이 0일 때 이렇게 경계선들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시면은 함의점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